아이고 에이뱅 유무선 기계식 키보드. 10만원 주고 샀던 키크론 K2 레트로를 3만원대 기계식 키보드가 밀어내버렸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유무선이 모두 되는 3만원대 기계식 키보드가 있어서 구매해보았는데요. 평도 좋고 연결이 불안정한 블루투스가 아닌 2.4기가 무선 연결이 되는 기계식 키보드는 이 가격에 보기 힘들어 바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포장부터 나쁘지 않아 보여서 살짝 기대가 되네요. 이중 포장으로 제법 튼실하게 되어 있네요. 구성품은 유선 연결과 충전을 위한 C타입 케이블, 오렌지색 키보드를 대체하는 여분의 키캡, 그리고 키캡 리무버가 들어있어요. 매뉴얼도 있는데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키보드 덮개도 있어서 먼지 방지용으로 써도 나쁘지 않아요. 키보드의 마감과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검정색, 진회색과 오렌지색의 조화가 잘 되네요. USB 수신기는 아래면의 높이 조절 부분에 숨겨져 있네요.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에 실망을 많이 해서 좀 기대가 되네요. 아랫면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두면 준비가 끝납니다. 100개의 키캡을 가진 제품으로 좀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거의 풀사이즈로 메인 키보드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타건을 좀 해볼까요? 제가 고른 축은 황축으로 적축과 갈축의 중간 정도 되는 축이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유선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전면을 보시면 이렇게 남은 배터리 양도 확인할 수 있네요. 또한 핫스왑도 가능해서 키캡뿐만 아니라 스위치의 교체도 가능해요. 3만원대의 끊김없는 유무선 연결성과 괜찮은 타건음 그리고 핫스왑까지 이제 다이렉트웨이의 메인 키보드로 사용 중입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8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마포우 스마트 천장등. 방에 있는 천장등의 밝기와 온도를 휴대폰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방에 있던 등의 불빛을 작업 환경과 맞게 컨트롤하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포장을 뜯으면 이렇게 나무 느낌의 깔끔한 등이 나타납니다. 원래 있었던 전통적인 등보다 크기가 작아서 좋네요. 포장 안에는 설치 가이드와 매뉴얼 그리고 등을 달 때 쓰는 나사가 4개 들어있어요. 설치는 원래 있던 큰 등부터 제거해야겠죠? 이제 먼저 스마트 등의 브라켓부터 설치해줍니다. 이렇게 전선 작업까지 끝냈으면 스마트 등을 밀어서 넣어주고 이렇게 돌려주면 설치가 끝나게 돼요. 이제 불을 켜면 잠깐 있다가 이렇게 불이 깜빡거리게 되는데요. 와이파이와 연결이 준비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휴대폰에서 IoT 전문 앱인 투야 스마트를 받아주고 장치를 추가하고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넣어서 와이파이에 연결시킵니다. 이제 연결이 되었으면 휴대폰 앱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렇게 터치로 빛의 강도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밤, 휴식, 작업, 레저 등의 프리셋이 있어서 바로바로 조명의 세팅을 바꿀 수 있어요. 더불어 타이머로 전원을 끄게 하거나 스케줄러를 사용해서 특정 시간에 전원을 켜거나 끌 수도 있네요. 오케이 구글. 그리고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한 음성 컨트롤도 잘 되었어요. 크기와 디자인도 괜찮고 휴대폰으로 컨트롤하는 기분도 좋은 스마트 조명이었어요. 아쉬운 점은 다이렉트님이 했는데 천장에 있는 조명을 떼어내고 새 조명을 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레테캐스 물건 찾기 파인더. 요상하게도 꼭 없어져서 계속 찾게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럴 땐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포장을 열면 이렇게 리모컨과 수신기가 6개 있고 이렇게 6개의 스위치가 있는 리모컨이 있어요.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 부분이 수신기인데요. 리모컨의 A 부분을 누르면 수신기가 울려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포장에는 리모컨 거치대가 들어있고 수신기에 연결하는 고리들과 물건 이름을 적어놓을 수 있는 스티커도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수신기와 리모컨을 열면 리튬 전지가 들어있는데요. 수신기 6개와 리모컨 1개 모두 들어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리모컨에서 알파벳 C 버튼을 누르면 수신기 C가 울리게 돼요. 이제 수신기 A에 고리를 연결해서 리모컨을 눌러 잘 잃어버리는 자동차 키를 찾을 수 있겠네요. 자동차 키가 찾아지지 않을 때면 이렇게 리모컨을 눌러서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지갑을 잘 잃어버리면 이렇게 지갑에 넣어서 지갑도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캐피포 터치패널 소형 디스플레이. 다이렉트웨이에서 터치패널 소형 디스플레이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업할 때 음악을 주로 듣는데 이 작은 디스플레이에 스포티파이를 띄우거나 그리고 음악 작업할 때는 음악 소프트웨어를 마우스 말고 터치로 컨트롤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대형 디스플레이보다 이 제품이 더 맞게 보였어요. 박스를 열면 우선 디스플레이와 결합하는 폴더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된 간단한 매뉴얼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미니 HDMI와 전원 공급용 USB,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HDMI 어댑터와 케이스용 너트도 들어있네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한 이 정도예요. 두께는 얇진 않네요. 뒷부분을 보시면 폴더블 케이스와 결합시키는 너트 부분이 보이네요. 왼쪽에는 미니 HDMI 포트와 전원 공급용 타입C 포트, 그리고 여러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하 버튼이 있어요. 디스플레이와 케이스의 결합은 여기 보이시는 홀을 윗부분의 너트 부분에 놓고 볼트로 조여주면 돼요. 이제 PC와 연결해서 사용해 볼까요? PC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미니 HDMI 케이블과 전원을 위한 타입C 케이블, 이렇게 두 케이블이 사용돼요. 이 두 케이블을 모두 꽂아주면 이렇게 짜잔 하고 윈도우가 나타나네요. 유튜브를 살짝 플레이해 보았는데 잘 나왔습니다. 헉, 브라질이 지다니. 7인치 1024 600의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다이렉트님이 작업할 때 뮤직비디오 영상들을 틀어놓으면 신경이 쓰일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작은 전용 디스플레이로 틀어놓으니 집중이 잘 되었다고 하네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스포티파이 브라우저를 항상 띄워두고 음악을 듣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니 다른 모니터에서 스포티파이를 따로 띄웠다 지웠다 하는 일이 없어서 아주 좋았네요. 터치 패널도 아주 잘 작동하더라고요. 휴대폰에서의 터치와 큰 차이가 없는 터치 모니터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모니터를 여러 대 사용하시면 터치를 이용하려는 모니터를 주 모니터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음악이나 영상 하시는 분들은 이 터치 기능을 이용해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해도 좋을 것 같네요. 크기가 작은 편이라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전원을 뽑고 케이스를 접으면 바로 가방에 넣을 수 있는 휴대용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네요. 단점요? 단점이라면 7인치가 좀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가격이라면?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S101 전기 면도기. 다이렉트님이 쓰던 면도기가 오래돼서 새로운 면도기를 찾던 중에 괜찮은 가격에 샤오미 면도기가 눈에 띄어서 구매하게 됐어요. 우선 샤오미답게 깔끔한 포장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포장을 열면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데 중국말이어서 읽을 수가 없고 사실상 안 봐도 무방해요. 우선 샤오미에서 만든 면도기답게 깔끔한 디자인과 마감을 보여줍니다. 뚜껑을 열면 필립스 스타일의 3중 면도날이 보이는데 더블링으로 되어 있어 저가 필립스 면도기보다 더 효과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포장에는 추가적으로 충전용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버튼은 하나만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눌러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고, 이렇게 3초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잠금 모드가 되어서 버튼을 눌러도 면도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다시 3초간 홀딩해주면 잠금 모드는 풀리게 돼요. 뒷부분에 이렇게 타입C로 충전하는 부분이 있네요. 다이렉트님이 실제로 면도를 해보았는데요. 수염이 제법 부드럽게 잘 잘리고 면도 면적도 넓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면도날 부분을 열어서 깔끔하게 물 세척도 가능했습니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내구성이 5, 6만원대 제품보다 못할 수밖에 없고 면도기 자체에 트리머 부분이 없다는 점 정도겠네요. 결론적으로 트리머를 사용 안 하시고 면도기를 터프하게 사용 안 하시는 분이라면 꽤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이렉트님은 오늘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워사이 무선 송풍기 3.0A 배터리. 요즘 소형 송풍기가 많이 출시되어서 데스크탑 PC나 여러 전자기기들을 청소하기가 많이 수월해졌는데요. 이 워사이 송풍기는 집안의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창고의 먼지나 야외의 낙엽들도 날려버릴 수 있도록 강력한 바람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이 투박한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박스를 열면 파트별로 분리된 제품들이 있네요. 먼저 고무로 된 먼지 흡입구가 있고, 이 천봉투는 흡입구에 달아서 창고 등에서 먼지가 흡입되는 것을 막는 용도인데 주위에 먼지가 지나치게 많지 않으면 특별히 안 달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흡입구와 본체와 연결하는 플라스틱 링이 2개 들어있어요. 이제 여기 묵직하고 튼튼해 보이는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마감이 가장 좋은 것이 신경을 좀 쓴 흔적이 보이네요. 영어로 된 매뉴얼도 있는데 특별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꽤 디테일해 보이죠?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있네요. 배터리는 2.0, 3.0, 4.0A의 세 종류가 있는데 2.0A는 충전 뒤에 오래가지 못한다고 해서 중간 옵션인 3.0A 제품을 구입했어요. 본체와 마찬가지로 튼튼해 보입니다. 이제 간단한 조립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흡입구와 본체를 연결해야 하는데 플라스틱 링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좀 애먹었어요. 플라스틱 링이 깨지지 않게 잘 결합하셔야 해요. 짠! 이제 잘 결합되었습니다. 만일 먼지 흡입 방지 천을 설치하고 싶으시면 여기 공기 흡입구에다 설치하시면 되는데 저는 특별히 설치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여기 적색 스위치를 누르면 잔여 배터리 양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충전기와 결합시킨 다음에 전원에 연결해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네요. 우선 다이렉트웨이의 작업용 PC 케이스 뚜껑을 열어 사용해 보았는데요. PC용으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먼지가 잘 털려 나갔습니다. 진공 청소기로 청소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송풍기는 좀 차원이 틀리네요. 먼지가 시원하게 털려져 나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크기가 좀 커서 그렇지 파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으로 PC의 먼지를 모두 쓸어버렸어요. 한번 써보시면 진공 청소기로 흡입해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이제 야외로 나가서 단풍잎을 한번 쓸어보도록 할게요. 가을이 거의 끝나가서 단풍잎이 좀 적어졌지만 대충 바람 세기를 가늠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송풍기의 레버를 강하게 누르면 더 강한 바람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집안에서든 야외에서든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더 강력하고 더 좋은 제품도 있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만족할 만한 가성비 제품인 것 같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제스터 나무 각인 USB. 이렇게 USB의 회사명 등을 각인해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네요. 저는 이렇게 64GB의 메이플 나무 재질을 선택해서 구매한 다음에 메시지로 다이렉트웨이 로고를 보냈어요. 이제 나무에 각인된 USB가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볼까요? USB 케이스인데 레이저 프린터로 각인되어 그런지 아주 깔끔해요. USB 동글에도 같은 로고가 아주 깔끔하게 각인됐어요. 크리스탈 형태로 된 부분을 당겨서 USB를 열어봤어요. 좀 뻑뻑하게 열리네요. 깔끔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회사 홍보나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USB를 PC에 연결해서 용량을 확인해 볼게요. 알리익스프레스에 USB 메모리에 대한 괴담이 있어서 제법 흥미롭네요. 다행히 여기 G 드라이브 보시면 58.5GB로 나와 있어요. 제가 64GB 제품을 구매해서 용량은 정상인 것 같아요. 파일 전송도 이렇게 대용량 파일을 복사해서 해보았어요. USB 2.0이라 전송 속도는 빠르지 않으니 웬만하면 16GB 이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58.5GB 중에 29.4GB까지 복사해 보았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각인 디자인도 좋아서 만족스럽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을 제외한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7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싱크대용 거리식 쓰레기통.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싱크대 주변에서 쓰레기를 버릴 일이 많은데 좀 멀리 있는 쓰레기통까지 가서 버리기엔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싱크대에 걸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어서 하나 구매했어요. 쓰레기통 뚜껑을 그냥 위로 열어도 되지만 이렇게 앞으로 열 수 있어서 주방에서 뚜껑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네요. 싱크대 문에 걸 때 이렇게 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봉된 강력한 스티커를 사용해서 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추가 증정품으로 비닐봉지와 싱크대 위에서 쓰는 쓰레기 빗자루도 들어있네요. 그럼 이제 비닐을 쓰레기통에 씌워줍니다. 원래 이렇게 비닐을 대충 걸어서 썼는데요. 짜잔!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싱크대에서 일을 하다가 쓰레기가 생기면 이렇게 앞으로 열어서 쓰레기를 버리니까 훨씬 부엌이 깔끔해 보이고 좋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트 리뷰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 멋진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